나는 한방포유. 해장한방병원의 박언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네네.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 두통입니다. 두통.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네. 오래된 이게 약간 고질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고생하시죠.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 날 있는 두통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평상시의 두통. 네, 그렇죠. 맞습니다. 평상시에. 두통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두통은 정말 되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증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증상이나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기기에는 그런 통증이나 그 괴롭힘이 상당히 이제 힘들죠. 맞아. 네, 그래서 뭐 그 원인들로 따지자면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음주, 네.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다음에 또는 어떤 잘못된 자세라던가 기타 그쵸. 어떤 질환 때문에 그 두통이 유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네. 머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쾌한 통증을 의미하고요. 네. 네. 그 머리나 목 그리고 두피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그 사람마다 그런 형태나 그 통증의 정도가 제각각 많이 틀립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두통이라는 게 이렇게 뭐 원인들은 다양하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 1차 두통하고 2차 두통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두통이. 알았어요 네. 오늘.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우선 1차 두통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질환이나 질병 때문에 유발되지 않는 두통을 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라던가 네. 그다음 긴장성 두통이나 예. 음. 뭐 군발 두통이라 그래서요. 머리 뒤쪽에 아니면 눈 뒤쪽에서 강렬하게 주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오.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건 군발 두통이라 그래서 이제 네. 눈 뒤라던가 이 뒤통수 부분에서 이 정말 찌릿찌릿하면서 아주 강렬한 통증들이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두통들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은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직은. 또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긴장성 두통 우리가 스트레스, 음. 분노, 그렇죠. 불안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머리 둘레를 싸고 있는 근육에서 긴장을 하고요. 네. 또 두피까지도 쪼여져서 생기는 그런 이제 두통을 말을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 어디 잡으세요? 뒷목 잡죠. 뒷목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앞머리 데 이렇게 앞머리를 잡거나, 잡거나 예. 여기 아니면 이제 관자놀이. 관자놀이 같은 네. 데를 잡잖아요. 네. 이제 그 부위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2차 두통. 가끔 가다가 왜 저희가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통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머리를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두통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그냥 그런 것만 조금 다른 거죠. 느낌만 다른 거고.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원인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예. 저는 두통이 왔을 때 네. 이렇게 그 뭐지 토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몇 번. 예, 통증이 너무나 심하게 되면 네. 또 그런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신경상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막 편두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왜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 다음에 편두통은 보통 우리가 한쪽 부위가 좀 맞아요, 아프고 맞아요. 양쪽이 예. 같이 안 아프고요. 예. 그래서 한 부위의 어떤 이제 통증과 오심, 구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큰 소리나 네. 아니면 빛에 되게 예민한 그런 음.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1차 두통은 그래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이라는 거고 그렇죠. 2차 네. 두통은 좀 더 심각한 것들인가요? 그렇죠. 2차 두통은요, 어떤 다른 건강상의 문제나 그런 어떤 다른 질환으로 생기는 두통을 말해요. 가령 우리가 두통하면 이제 뇌 쪽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있죠. 네, 뇌출혈, 뭐지? 뇌종양, 뭐 그다음에 뇌에 생기는 혈관 질환, 예. 아이고. 혹은 뭐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외상 때문에 두부 손상이 있었거나 네. 또 얼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는 왜 눈에 관련된 질환도 있을 거고 또 뭐 비염이라던가 아니면 네. 턱관절 장애라던가 이런 장애들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죠. 음. 그런데 이런 통증의 양상이 조금 틀려요. 예. 가령 이제 너무나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나 쓰러질 듯한 이런 두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뇌에 관련된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지속적인데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네. 계속 심해지기만 하는 그런 이제 두통들은 뇌 종양이나 뇌의 어떤 이유 때문에 강한 압력이 상승해서 생기는 두통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시각장애라던가 구토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네. 언어장애, 신체마비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뇌 마비? 아, 그렇죠. 중풍. 중풍. 네. 예, 이런 게 보통 이제 2차 두통이라고 2차 두통으로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뇌관계된 곳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나오는 두통이 2차 두통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두통 관련해서 물어보실 수 있을 만한 질문들 뭐 혹은 뭐 증상들이 있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머리카락만 스쳐도 혹은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두통 쪽으로. 저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있으세요? 네. 예. 아니 그중 바람만 불어도 두통이 생긴다고요? 이게 네. 머리 속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뭐 껍질까지 겉에가, 예, 아픈 피부까지 경우들이 아픈, 있어요. 네, 희한한 예. 통증.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두피 과민증이에요. 두피 과민증. 그냥 신경이 그냥 예민해져서 두피까지도 예민해진 거예요. 어머, 얼마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래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네. 이제 특별히 원인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후두부 신경통이라 그래서 그냥 뒤통수에서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전기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 후두 쪽으로 지나가는 어떤 신경의 염증이나 그런 압박이 생겨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또 스트레스, 긴장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은 대체적으로 이 목 뒤에서부터 올라와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목하고 어깨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잖아요. 거기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네. 이제 그 굳은 게 이제 두피까지도 그렇게 이제 굳게 만들어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이외에는 뭐 대상포진, 초기 증상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네. 가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가령 머리 쪽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화끈화끈하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세요. 어. 예.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에 이제 그 부위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다면 이건 대상포진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만 네. 스쳐도 이렇게 아픈 통증, 두통을 경험하셨다면 일단은 말씀해주신 두피 과민증.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냥 피부 자체도 네. 두피도 예민해진 거다. 네. 아니면은 이제 약간 염증 같은 게 이 뒤쪽에 염증 같은 게 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겪으신다면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게 있나? 요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보실 수 게 있어요. 네. 가장 좋겠네요. 체하거나 위장 장애가 생겨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예, 위장장애 있을 때 체했을 때 두통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저 체했을 때 느끼죠 항상. 그죠? 네.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거나 위장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몸 전체의 혈액의 한 70% 정도가 위장에 가서 그 소화를 돕게끔 돼 아, 있어요. 쏠리는구나.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혈액이 위장에 가 있다면 나머지 부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약간 혈액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위장 장애가 없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 네. 혈액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아하. 위장 장애가 있거나 너무 과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그 위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럴 경우에 다른 부위에 이제 그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나 아니면 혈액이 모자르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위장 장애가 생기면 왜 과식으로 인해서 뭔가 위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서 부패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부패한 그런 독소. 음식물이 그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 그 체내에 쌓인 독소가요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위장 장애가 생기면 네. 일시적으로 혈당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럴 때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체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손 따야지. 손을 따죠. 네. 또 어떤 거 할까요? 등 이렇게 두드려야지. 또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다시 개어내고 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놀라신 표정을 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너무 아이들이 많이 그러더라. 잘못 네. 드셨거나 너무 많이 드셨거나 그다음에 먹어야 되지 않을 걸 먹었다면 이제 그 방법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 소화제 드시죠. 소화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소화제 나중에 다 딴 거 얘기했네 우리. 소화제 먹어야지. 소화제 우리 먹어야지. 소화제 안 먹나 봐.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예, 네. 소화제 먹죠. 그렇죠. 소화제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두통이 시작되거나 그러면 진통제 같은 걸 드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소화제나 진통제에도 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에드빌, 소화제?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거에도 사이드 이펙에 보면은 네. 그런 이제 부작용으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소화제요, 써니 씨. 소화제. 에드빌은 소화제가 아니니까 이런 소화제들도 두통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네. 유발할 수는 있다라는 최근에도 이야기인 저희 거예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네. 내원을 하셨는데 네. 한 달 전에 이제 목 때문에 그 내원을 몇 번 하셨다가 네. 조금 괜찮아지신 듯해서 이제 그냥 안 오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주가 지났죠. 네. 근데 환자분이 되게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목 통증이 조금 경감이 되고 나서 예.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머리카락만 살짝 건드려도 너무나 아파서 맞아, 그럴 때 있어요. 응급실로 가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약 처방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제 크게 효과를 못 보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뇌 검사까지도 모두 다 진행한 상태에서 네.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냥 우선 너무 급하니까 병원을 내원을 하셨던 그런 음.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환자분은 그목 디스크나 이런 목에 항상 근육이 긴장돼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그러면 이게 긴장성 두통인가라고 보기에는 거기서 조금 먼 이제 정수리 부분에 어떤 특정한 동전 크기만큼의 네. 부위만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 부위 쪽에는 그런 혈액순환 장애가 일시적으로 그 부위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느꼈던 그런 이제 고통이 긴 시간보다는 네. 실질적으로는 치료는 상당히 짧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치료를 끝마칠 수 있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예, 침을 놓기도 하고 또 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환자분이 효과가 상당히 있었어요? 좋으셨죠. 어, 네. 이럴 때. 요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요걸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러면 두통이 생겼을 때 한방 치료를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실 것 네. 같은데 뭐 한방이니까 아무래도 뭐 한약, 침, 예. 뜸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네. 이 두통이 생겼을 때 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치료라고 하면 이제 한방에서는 침, 뜸, 부항,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약, 약물 치료를 이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한방에서는 이 두통을 단순히 통증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한다면 네. 어떤 몸의 불균형, 음. 기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이 흐름의 문제 때문에 보내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어떻게 보면은 기혈의 부족, 그러니까 기와 혈의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혈의 순환 장애로 나눠요. 제가 왜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선은 이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증의 양상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죠. 딴 데 있을 수 있다. 머리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령 우리가 기혈이 부족하다, 뭔가 네. 약하다, 네. 기운이 약하고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기혈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오장육부 중에서 이 간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관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심하게 받으면 이 간의 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한방 용어로 우리가 간기 울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간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면 이런 두통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두통 중에서는 왜 우리가 감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원인이 가령 우리가 한기를 몸에 들었다던가 또 그런 습한 기운이 몸에 들었다던가 이럴 경우에도 네.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너무 심했다던가 네. 아니면 노화나 어떤 이유 때문에 몸에 네. 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네, 극심한 맞아요. 두통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나 네.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장기의 불균형 때문에 두통이 일어난다라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환자의 그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 그에 맞춰서 이제 맞는 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침 치료라던가 그런 예. 부항 치료, 뜸 치료까지 병행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약이나 침이나 부항, 뜸 치료에 따라서 네. 기혈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그 두통에 좋은 한방차를 몇 가지 소개드릴 텐데 그 전에 네.
샨정님께서 제 친구는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숙취로 머리 아프다고 타이레놀 먹던데 괜찮은 건가요? 절대 저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많이 이제 술 드시고 나시면 네. 그 다음날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같은 걸 좀 드시는데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많이 괜찮은 드십니다. 것인가? 우선 진통 효과로는 괜찮지만 네. 실은 또 그렇게 두통을 일으킬 만큼 이제 술을 안 드셔야 되겠죠. 그게 제일 네. 좋죠.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그치.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살다 이게 보면 저희가 뭐 살다 보면 네. 뭐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예기치 있고 못하게. 예,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빨리 어떤 진통 효과를 보려면 네. 그런 류의 진통제도 이제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네. 장복하는 건 또 네. 좋지 않죠. 장복하는 건 당연히 좋지 그렇죠. 않죠. 뭐 어느 네. 약이 되든지 간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두통에 좋은 또 한방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통에 좋은 한방차들 한 3-4가지로 좀 추려서 네. 예, 좀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혈압이 높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왜 눈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 현대인들이라면 요즘 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화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국화차. 국화차. 저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국화차. 네. 보통 우리가 열성 감기라던가 네. 아니면 상부에 머리 쪽에 열이 좀 많으신 분들 음.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차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화를 보통 5g에서 10g 정도를요. 네. 1리터에 한 뜨거운 물에 한 10분 정도 우려서 천천히 이제 마시면 되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는 꿀을 약간 첨가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뜨거운 물 우릴 때 또 너무 오래 하면 약간 좀 쓴맛 나지 않아요? 그렇죠. 티 끓일 때 약간 살짝만 하는 건가요, 이게? 네, 티는 이제 이 국화차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아니고 우선은 뜨거운 물을 끓이고 거기에다가 차를 우려서 그치.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덕는다 그러잖아요. 네. 덕는다. 그렇죠. 네. 네. 국화꽃 요즘 뭐 LA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마트에 가면은 국화차 이제 많이 흔하게 있죠. 볼 수 네.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내 증상에 맞는 차를 찾았다라고 하시면 그런 차들을 좀 주기적으로 장복하셔도 됩니다. 약간 예방 네. 차원에서도. 두 번째 국화차 다음에 또 추천해 드릴 차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기가 들렸거나 뭐 네. 이랬을 때 이제 얼굴 부위에 약간 열이 차 있는 경우들도 그쵸, 많이 볼 수 그쵸.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민들레 차를 보신 적 있는지 민들레차. 모르겠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예. 민들레차? 예, 민들레는 이제 우리가 한약에서는 포공영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로 쓰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약재는요, 해독 작용, 그다음에 음. 체내에 불순물을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네. 또 체내에 어떤 그런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이제 오. 작용들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간 기능도 향상시키고 오, 그러면서 그렇군요. 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체내- 만약에 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따다가 그걸 차를 끓여 먹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민들레를 따서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을 깨끗이 씻어서 아 뿌리가 예,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려서 이제 말려서. 차려 우려서 이제 드시거나 예. 뿌리를 그냥 물에 한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서 네. 그 물을 이제 드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좀 정리해서 드리면 국화차는 간에 열이 많고 네. 눈이 필요한 분들, 네. 그 좀 스트레스 받아서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한테는 국화차가 괜찮은 것 그렇죠. 같고 네, 민들레차는 해독 작용이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것도 체내에 열이 많고 간에 간. 굉장히 좀 더 좋은 맞아요. 게 있어서 예.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있어서 민들레차는 이제 이런 분들 두통도 그렇지만 여기 네. 굉장히 좋다. 네. 요 이제 민들레 뿌리를 한 10분에서 15분 끓이는 방식이군요. 이거는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차가 있다면 차를 우려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추차. 네. 예, 대추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혈을 보충하는 그런 맞아요. 이제 성분이 있고요. 네. 또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수면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 수면에도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추차를 드셔도 되고 예. 이제 혹은 이제 대추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물에 넣고 한 네. 20분 정도 우려서 예.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 때에 따라서는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추차는 장복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이게 항상 그 차 얘기 나서 근데 이거 좀 빨리 얘기해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차를 끓여서 물처럼 마셔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한두 하루에 뭐 잔? 한두 잔만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요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대추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루에 한 2잔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런데 대추차는 의외로 그러니까 드셨을 때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소화장애가 생긴다던가 오. 아니면은 이렇게 가래가 생긴다던가 이런 네, 등등이 네, 있어서 네.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마셨더니 증상이 개선되고
되고 좋더라라고 하면 네. 그런 물에 10개 우려서 네. 하루에 수시로 마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게 몇 해가지고. 개 우려서 물 물처럼. 대신에 그렇게 음. 차처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가시기 전에 그렇다면 차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두통을 완화하는 혈자리 일단 하나만 좀 짚어주시고 가신다면 여러 개가 네, 있겠지만 그렇죠. 가장 좀 많이 보편하게 저희가 머리가 좀 아플 때 그렇죠. 네. 어딘가를 여기를 좀 누르면 네. 그때 자극을 주면 괜찮다. 정확하게 손으로 짚으셨어요. 관자놀이요? 관자놀이? 아, 관자놀이 이게 진짜. 관자놀이를 네.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태양혈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관자놀이죠. 눈끝에서 이 귀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해서 네. 일자로 네. 선을 그었을 때 거기 중간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두통뿐만 아니라 머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요. 눈의 피로감이나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혈자리예요. 오. 그래서 이제 손끝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손을 약간 구부려서 이 관절 부위를요. 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눌러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혈자리를 드리면 인당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인당혈이요. 예, 인당혈은 어디 있냐면 인중인가? 거기는 어? 인중이에요. 예, 예. 근데 인당혈은 이 눈썹 사이. 여기 엄청 정확하게. 아픈데 누르면. 눈썹의 양 눈썹의 양 사이. 눈썹의 가운데. 정중앙. 아. 얼굴의 정중앙. 이거 뭐라 네. 그러지? 네, 이게 미간 중앙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의 피로라던가 그다음에 두통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좋은 혈자리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극심한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두통. 시달린 적이 있어요. 네. 눈의 압력도 너무 세져서 앞에 이마 쪽 아니었나요? 네, 이마 저도 쪽이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두통이 어딘지 모르게 너무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네. 압력을 너무 느껴서 제가 빨리 이제 인당혈에 자침을 침을 놓으셨어요, 네. 본인이 진짜. 직접 네, 직접. 네. 인당혈에 이제 태양혈, 인당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의 혈자리에 자침을 되게 급하게 했어요. 너무나 너무 싫어, 아프셔서. 너무나 아파서 네. 와. 정말 인당혈에 자침을 하는 순간 싹 났어요. 그 통증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렇게 싹 완화가 내려가는 되던가요?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느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인당혈을 참 많이 애용하는 혈자리이긴 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약간 이제 동방불패 그렇게 같아, 이용하게 될 동방불패.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네. 원장님이야말로 두통의 기본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너무나 급했어요. 아침에 네. 일어났는데 예. 이거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심하고 그 이제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아, 빨리 할 근데 수 있는 원인이 걸로. 뭐였어요? 그게?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네, 없어요. 그런데 두통이란 아무래도 게 뭐.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수면 예. 부족,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과로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일을 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인당혈 네.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 눈썹의 딱 미간 미간. 중앙. 중앙. 옛날에 왜 저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딱 그 중앙에다가 음. 저희는 침은 없으니까 네. 요거를 약간 마사지 하듯이 그렇죠. 눌러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손끝으로 네. 5초에서 10초 정도 이제 눌러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태양혈 말씀드린 관자놀이 관자놀이. 부분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눌러주시면 그럼 또 금방 예, 좀 가라앉나요? 예, 두통이? 그렇죠. 예. 오. 통증을 금방 완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그렇죠.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임시 처방 같은 네. 느낌인 거고 물론 네.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원인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두통이 계속해서 뭔가 없어지질 않고 계속 이게 있다면 오래 간다. 그거는 이제 전문의와 진짜 이야기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고 또 저희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